자, 근데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요. 아까 우리가 책 가격과 아이스크림 가격, 그죠? 3만원, 15,000원 딱 제시를 해줬어요. 근데 그 가정을 살짝 비틉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뭐냐면요. 아이스크림 가격이 15,000원이었는데, 바로 지금 우유가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격이 15,000원에서 만원이라고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 제가 뭘 생각했냐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비타민C를 많이 복용을 해야지만 면역력이 좋아진대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오렌지 주스는 수요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 저는 우유에 대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래서 우유를 갖다가 지금 막 버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생각나가지고, 자, 이건 뭘 뜻하냐면 이제 3만원, 책 3만원은 그대로고 아이스크림 가격이 15,000원에서 만원으로 떨어졌다. 자, 그때 그러면 소비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가게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여러분 다 알아요. 자, 아이스크림 가격이 15,000원에서 만원으로 싸지면 당연히 아이스크림의 소비를 늘리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또 경제에서는 이걸 갖다가 또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늘리는 거죠. 저래서 줄이는 거죠. 하면서 설명을 또 막 해줘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책값은 3만원 그대로, 아이스크림 가격은 15,000원에서 만원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요. 일단 아이스크림 소비를 늘리는 거 맞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설명할 거는 바로 두 가지 효과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대체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대체 효과. 대체 효과라는 건 뭘 뜻하냐면요. 책이 3만원이었을 때 15,000원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얘만 가격이 훅 떨어지니까 3만원, 15,000원보다 훅 아이스크림 가격이 대비 굉장히 싸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체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의 소비를 늘린다. 그죠? 그 의미로 들어갑니다. 그게 대체 효과예요. 그죠? 책값은 그대로인데 아이스크림이 15,000원인데 만원으로 늘었다? 그럼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의 소비를 확 늘린다. 그게 대체 효과입니다. 자, 두 번째, 소득 효과. 자, 소득 효과는 뭘 뜻하냐면요. 자, 우리가 30만원 가지고 아이스크림 15,000원짜리 10통, 그죠? 15만원 들었죠? 그 다음에 책 3만원짜리 5권, 15만원 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비를 해왔었는데, 아이스크림 가격이 15,000원에서 만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예전과 같이 똑같이 소비를 하면요. 책 15만원,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은 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10통 소비하면은 10만원입니다. 그러면 또 합치면은 25만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전과 똑같이 소비를 했는데, 마치 5만원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 5만원이 마치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예전과 같이 똑같이 소비를 했는데, 하나의 재화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여유분이 생긴 것을 우리가, 주머니에 소득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늘어난 소득만큼 당연히 아이스크림도 더 사고 책도 더 사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나의 재화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요. 두 개 재화의 수요를 다 늘리는 쪽으로 가는 거. 그건 바로 소득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여유분이 마치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진다 해서 소득 효과.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소비를 늘린다. 대체 효과. 그래서 두 가지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모두 소비를 늘린다. 하나의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두 가지 소비를 다 늘리는 그런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쉽죠? 자, 근데 그거는 정상재에 한해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 그 재화가 열등제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방향이 틀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체 효과는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소비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죠? 소득 효과는 마치 소득이 좀 여유가 생겨서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느껴져서 두 가지 재화를 다 소비하는 수요량을 늘리는 그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의 경우 이게 정상제면 다 맞아요. 정상제의 경우에는 대체 효과에도 플러스 증가 효과, 소득 효과에서도 증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열등제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등제.
가격이 떨어진 제품이 열등제다. 자, 열등제의 정의가 뭡니까? 열등제는요, 앞에 가정이요, 뭐냐면요, 가격이 아니라 바로 소득입니다.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를 줄이는 것, 이게 열등제예요.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대체효과. 대체효과는 뭐였어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수요를 늘리는 거죠. 열등제라도 가격이 싸지면 수요는 늘립니다. 수요는 늘어나요. 열등제 조건 생각하세요. 열등제는 앞에 전제가 뭐예요? 가격이 아니라 소득입니다. 그러면 열등제라도 가격이 싸지면 상대적으로 싸다고 느껴지면 소비는 늘려요. 열등제 같은 경우 소비 늘립니다. 근데 이 소득효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득효과라는 것은 마치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수요를 늘리는 거거든요. 자, 열등제 수요, 열등제를 생각해 보세요.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를 줄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소득효과에 의해서는 오히려 수요를 줄이는 측면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두 가지 효과가 다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볼 건 뭐냐면요. 대체 효과에서 늘어나는 폭이, 그죠? 열등제의 경우 소득 효과에서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절대값이. 그러니까는 가격 싸졌어? 열등제 소비 늘렸어요. 수요 늘렸어요. 근데 소득이 좀 증가한 것 같아? 그럼 열등제 수요 줄입니다. 근데 늘어난 폭이 줄어든 폭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늘어나는 플러스 쪽으로 행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열등제라도 전체적으로 가격이 싸지면은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둘로 나눠서 봤을 때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수요가 증가하지만 소득 효과에 의해서는 오히려 수요가 감소한다. 하지만은 대체 효과에서 늘어나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열등제라도 가격이 떨어지면은 수요량이 늘어난다. 그죠? 자, 그걸 갖다가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편의상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정상제의 경우에는 대체 효과에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소득 효과에 의해서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나요. 근데 열등제 같은 경우에는 대체 효과에 의해서 늘어나요. 그죠? 가격이 싸졌으니까 열등제도 수요량을 늘립니다. 근데 소득 효과에 의해서는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어? 열등제는 수요를 줄이게 돼 있거든요. 줄어들어요. 하지만 늘어나는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수요량이 늘어납니다. 자, 근데 여기 기펜제라는 게 있죠. 기펜제라는 것은 아주 이거는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기펜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해서 만들어낸 건데요. 이건 반대예요. 그러니까는 열등제 중에서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체 효과에 의해서 수요량이 늘어나는 것보다 소득 효과에서 줄어드는 폭이 더 큰 거예요. 이게 더 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쪽으로 가져간다. 이게 기펜제인데요. 말 그대로 굉장히 이거는 좀 스페셜한 경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펜제에 해당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기펜제를 갖다가 얘를 이제 이 텍스트에서 찾아보면요. 아일랜드의 감자라는 걸 얘기를 해요. 아일랜드의 감자는 뭘 뜻하냐면요. 아일랜드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영국 밑에 있는 섬나라 아일랜드를 맞는데요. 아일랜드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서 갑자기 급성장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유럽의 호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아일랜드 이제 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땅이 척박하대요. 그래서 이제 밀 뭐 이런 것들이 주 곡식이 안 나고 뭐 나봤자 감자 정도만 난답니다. 근데 뭐 서양 사람들은 주식이 밀이잖아요. 밀을 주로 먹고 싶어 하는데 감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감자를 먹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감자를 이제 먹는데 이 19세기에 아일랜드에 그 감자 마른병이라는 이 전염병이 확토돼요. 그래가지고 감자가 다 이제 농사를 망친답니다. 그 당시 인구가 600만 명이었는데 그때 100만이 아사를 그러니까 굶어서 죽고 200만이 그 나라를 갖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어진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런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자, 근데 이 나라가 이제 보시면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1990년이죠.
여러분 법인세라는 거 아시죠? 법인세. 그 나라에서 기업을 하면요, 그 나라의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법인세라고 얘기하는데요. 법인세는 나라가 정하는 퍼센테이지가 다 틀려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지금 25% 정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법인세가 틀려져요. 원래 미국이 굉장히 법인세가 셌었습니다. 39%까지 가져갔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그 기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기업 가기 정신이 있어가지고 법인세를 갖다가 쫙 낮춥니다. 지금 그래서 20%대예요. 그래서 39%에서 20%, 21%까지 지금 확 떨어진 케이스고요. 일본도 아베 정부가 들어서면서요, 결국 모든 공장을 갖다가, 기업을 갖다가 일본 안으로 유치해야 된다 해가지고 법인세를 쫙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도 20대 초반이에요. 지금 전 세계는요, 지금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그 나라 안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면 그 기업의 세금에 대해서 좀 작게 퍼센테이지를 낮추는 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조류거든요. 여하튼 근데 아일랜드도요, 이게 섬나라에서 작은 나라인데 굉장히 교육률이 높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 양질의 노동력들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인데, 이 나라가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금을 쫙 깎아줍니다. 12.5%.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면은 세금 12.5%만 내면 돼 해가지고 들어오세요 했더니 진짜로 노동력 좋겠다, 세금 싸겠다, 안 들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페이스북, 뭐 인텔, 파이자 뭐 다 들어갑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쫙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기업들이 뭐 하겠습니까? 결국 고용을 쫙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1999년에 이 아일랜드가 유로존에 들어갑니다. 유로존에 들어가면서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유로존 같은 화폐를 쓰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독일 중심으로 유로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폐 통합이 이루어지죠. 독일이 그 당시에 이제 저금리를 사용합니다. 통일되고 막 이랬을 때이기 때문에 저금리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일자리 충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소득을 거둬들이고 있고, 바로 금리도 저금리다. 그러면은 그 벌어들인 거 가지고 재산을 막 형성하려고 하겠죠. 부동산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금융위기 이전에요, 아일랜드는요, 한 사람당 소유한 집이 13채, 평균 13채였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부동산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는 아무도 못 넘어가죠. 그래서 아일랜드도 그때 금융위기를 참 맞이해서 부동산을 근간으로 하는 모든 부동산 가격이 추락을 해버리면은 뭐 13개 가지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자 내기도 바쁜데. 그래가지고 그때 아일랜드도 구제금융을 신청을 합니다. 근데 아일랜드도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부지런한 국민인가 봐요. 금융위기 이후에 열심히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2013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건실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지금 아일랜드에서 뭘 얘기했냐면요, 그때 감자, 그죠? 마른 병으로 쫙 가져갔을 때 굉장히 기근이 심했을 때 그 감자가 바로 이 기펜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뭘 뜻하냐면요, 그렇게 감자 할 수 없이 감자만 먹던 그 시대에 근데 감자 가격이 싸져요. 그러면은 감자 가격이 싸졌으니까 당연히 감자의 수요는 늘어났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감자를 좋아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할 수 없이 먹는 상황인데 감자 10개를 먹느니 빵 하나를 먹고 싶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감자 가격 싸졌어?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 그러면 감자를 쫙 포기하고 바로 뭐예요? 소득 효과에 의해서 어때요? 감자를 쫙 버리고 빵 하나, 이만큼의 감자보다 나는 빵 하나를 먹을 거야. 그런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의 하락에 의해서 더 수요량이 증가하는 양보다 소득 효과, 그죠? 약간 여유가 있어도 느껴진다? 그래서 포기하는 감자, 그게 더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펜제는요, 결론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그 열등제는 바로 수요가 더 훅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열등제 중에서 기펜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있잖아,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얘기하면 돼요. 뭐 어르신들이 얘기하죠. 뭐 우리 기근 뭐 보릿고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보릿고개가 지금 무슨 보릿고개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은 뭐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죠. 그게 아니라
모든 식량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리를 먹는 때에 만약에 보리 가격이 떨어지면은 과연 보리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냐. 물론 가격에 의해서 늘어나긴 하겠죠. 하지만은 보리밥 이만큼 먹는 것보다는 쌀밥 한 숟갈을 먹는 게 더 그때는 귀했겠죠. 그래가지고 보리 안 먹어? 쌀밥 먹을 거야? 갈아타는 수요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보리 같은 경우 그 당시에 보리 같은 경우에는 기펜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